필리핀과 중남미는 모두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300년 이상이나 받았습니다. 이 기간 중남미엔 경천 동지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인류가 중남미에 다수가 된 것입니다.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70%를 차지하는 스페인과 원주민의 혼혈 메스티소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선 이런 대규모 혼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의 메스티소 비율은 3-4%가 고작입니다. 식민 기간이 거의 같은데도 말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첫째는 필리핀에 온 스페인인 숫자 자체가 극히 적었습니다. 스페인이 중남미를 식민지로 삼았던 초기인 16세기만 해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스페인 사람들은 대략 2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식민기간 전체를 합하면 약 186만 명으로 추산되죠. 이 중엔 물론 군인이나 성직자들도 있었지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일반 남성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들이 원주민 여성들과 가정을 이루면서 혼혈이 대거 탄생하게 됐죠. 반면 필리핀은 식민지 초기엔 2,200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후 점차 이주민들이 늘었어도 역사를 통틀어 12,000명이 넘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던 걸까요? 그건 무엇보다 너무너무 멀어서입니다. 스페인에서 지구 반대편의 필리핀에 가려면 우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식민 영토인 멕시코의 베라크루즈로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내린 다음엔 태평양의 항구 도시인 아카풀코까지 험난하고도 먼 길을 횡단해야 했죠. 그리고 1년에 2번 다니는 정기선을 기다려 망망대해를 헤치고 필리핀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에서 필리핀까지 가는 데는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도 큰 이 길을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로선 상대적으로 가기 쉽고 땅도 넓은 라틴 아메리카를 놔두고 이 먼 필리핀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파견된 스페인인들은 군인과 관료, 선교의 사명을 띤 성직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소수에 불과했던 초기의 스페인인들은 이 땅을 식민지로 삼은 다음 당시 왕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 필리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둘째는 중남미와 필리핀의 식민지 성격이 달라서입니다. 동방무역로를 장악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등장으로 유럽은 인도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지나 동쪽으로 가는 길을 찾았고 스페인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지나 서쪽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에 1521년 마젤란이 우연히 찾아낸 게 필리핀입니다. 유럽인들은 어딜 가나 낯선 이를 만나면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콜럼버스가 그랬듯 마젤란도 필리핀을 인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후 필리핀이 인도가 아님을 알게 되었지만 꽤 오랫동안 필리핀인들은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인디언이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필리핀 원주민들은 그렇게 불리는지도 몰랐으니 상관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필리핀엔 금도 없었고 비단도 없었으며 향신료조차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 내부에선 유지비만 많이 드는 애물단지인 필리핀을 그냥 버리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향신료가 있는 동남아도 비단, 도자기, 차 등 당대 최고의 사치품이 있는 중국도 가깝다는 게 밝혀졌죠. 그러면서 필리핀은 일약 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민지 기간 내내 필리핀의 마닐라는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품이 모이는 집산지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중남미에서 수탈한 수많은 은이 이때 마닐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죠. 당연히 아시아에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스페인 함대도 필리핀에 주둔했습니다. 스페인에게 필리핀은 영국의 아시아 진출 허브였던 인도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은 이유에는 선교 목적도 중요했습니다. 이슬람의 오랜 지배를 받았던 스페인은 그 반작용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교황의 중재로 세계를 포르투갈과 함께 양분하기로 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으면서 세계의 가톨릭을 전파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한 것도 스페인 왕이었습니다.
필리핀의 개종이 순조롭다는 보고는 늘 스페인 왕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 덕에 현재 필리핀은 국민의 80%가 가톨릭을 믿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유배지입니다. 영국이 호주로 제수들을 보내듯 스페인은 멕시코로 보냈고 그 중에서도 재질이 안 좋은 일부는 필리핀에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두 번 다시 돌아올 엄두를 못 내도록 지구 끝으로 쫓아내 버린 거죠. 그런데 이들의 대다수는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호주로 유배 보낸 제수들이 그렇듯 배고픔에 빵 몇 조각 훔친 경범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들 중엔 정치범들과 함께 보수적인 종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성직자들의 사생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착지로 개발한 라틴 아메리카와 모든 게 달랐습니다. 멕시코 등에는 이민이 적극 권장되었고 자기 땅에서 농사지을 꿈에 부풀었던 이주민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아 제수를 골라 강제로 보내야 할 판이었습니다. 더구나 군인, 관료, 성직자, 상인, 제수들로 이루어진 이 특수 집단들은 필리핀 원주민들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때문에 혼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중남미보다는 필리핀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는 중남미와 필리핀의 면역력 차이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남미 원주민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온 세균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 땅을 밟은 이래 약 150년간 80-90%의 원주민이 감수했으니 인과학적으로 멸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극히 일부의 원주민을 제외하곤 사실상 스페인 피가 섞여 면역력을 갖게 된 혼혈뿐이었습니다. 이들만이 대를 이을 수 있었으니 중남미에서 메스티수가 순식간에 다수가 된 건 외길 수순이었습니다. 반면 필리핀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유럽인들이 오기 전 필리핀은 이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인근 나라들과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멀리로는 인도와 아랍 상인들도 필리핀을 드나들었죠. 그래서 이들에겐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온 세균을 이겨낼 항체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선 필리핀 원주민들이 백인들보다 오히려 면역력이 더 강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였던 미얀마,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도 마찬가지여서 아시아에선 라틴 아메리카 같은 인구학적 붕괴 현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입니다.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많은 종족들이 많은 섬에 나뉘어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죠. 스페인에 얼마 되지 않은 군인으로는 이 많은 섬을 정복하는 게 애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이 정착한 곳은 고작해야 첫 발을 디딘 세부와 전기선이 오가는 마닐라 그리고 몇 곳의 항구 도시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많은 지역에선 수백 년간 스페인 사람들과 아예 접촉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금도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세부와 마닐라에 메스티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듯 여러 여건상 필리핀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스페인 혼혈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필리핀인들은 자신들에게 스페인의 피가 섞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식민지 시절 스페인이 세금을 걷는 데 편하도록 자신들의 성을 쓸 것을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웃 스페인 혼혈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로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 없는 섬에서조차 스페인의 성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후 몇 세대를 거치면서 스페인 성이 스페인 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피가 아니더라도 330년간의 스페인 식민 지배는 필리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남아 이해하기 3편에서 말씀드렸듯 필리핀 사람들은 스스로 동남아의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동남아보다는 라틴 아메리카의 히스패닉에 좀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일부 분석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